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목요일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글로벌 증시 약세에 1% 중후반까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상승했던 상승분을 반납을 한 건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 개인이 받아냈습니다. 아마 오늘 시장이 상승하길 알고 있었던 걸까요? 뉴욕 증시 3거래 말 상승 전환하면서 우리 시장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56% 상승한 3,189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52% 상승한 1,02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코스닥에선 개인이 매수해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스푸트니크 관련주, 해운주, 비료주 등으로의 강세 보이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네, 저희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식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도 가능하고요.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실 전문 위원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위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받아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조정이 컸습니다. 네, 3,200포인트는 1일 천하가 됐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게 어제 지수가 좀 밀렸어요. 지수가 밀렸는데 비교적 변동폭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 달, 2월 달, 뭐 3월 달까지 변동폭이 좀 상당히 컸었어요. 뭐 기본 뭐 2, 3%씩, 많게는 4%씩 장중 조정이 좀 있었었는데 변동이 4월 달 들어서면서 변동폭이 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건 일단 좋은 부분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근데 이게 사실 전부터 나와 있던 얘기예요. 변이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이제 확진자 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시장에 있어서 변수를 좀 작용했던 거고, 일본 시장도 어제 영향을 좀 많이 미쳤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밀리면은 매수 대응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빠질 때는 빠지는 이유를 좀 찾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시장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죽어가는 시장이 아니에요. 죽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 변동폭에 좋은 주식을 던져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좋은 주식은 끝장을 볼 필요성도 있어요. 뭐 고점이 어디고 뭐 저점이 어디고 이건 부분들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꾸준히 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끝을 보는 뭐 그런 전략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4월 들면서 변동폭이 줄어들었다. 빠질 때는 빠지는 이유를 찾는데 이럴 때는 매수 대응하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시장이다. 또 좋은 주식은 끝장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주연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시장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 코스피 어저께 이제 단기 조정 한 번 정도는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울선을 어제 좀 이탈하면서, 시세가 좀 조정폭이, 꽤나 크게 나왔는데, 보시면 앞쪽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월 16일? 요때 이제 그 돌파한 지지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어저께 이제 저점으로 찍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미증시 반등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인데 국내 증시도 뭐 지금 흐름 괜찮게 반등 나와주고 있고 오늘 살짝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5일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마무리된다고 하면 제 생각엔 추가적인 상승 흐름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뭐 종가까지는 시장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여기서 뭐 반등 흐름 내일 오늘 만약 종가의 울선 회복한다 하면
내일은 단봉 정도의 음봉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차례 눌리고 뭐 움직이는 그림.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이제 조금 눌렸다가 눌림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5일선 회복해준다면 상승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지수가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가의 5일선 돌파 중 흐름 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바로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홀딩스, SK이노베이션, 메가스터디 교육인데요. 새 종목은 이주영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오위즈홀딩스 같은 경우 일단 차트 먼저 보시죠. 네오위즈홀딩스. 자, 네오위즈 이제 게임 관련주인데 지주 회사죠. 이제 홀딩스라고 적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 자회사 실적을 뭐 그대로 받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일단 시총이 지금 현재 3,436억 정도, 영업이익이 작년에 급증하면서 578억, 매출은 딱히 그렇게 막 크게 급증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급증을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자본이 한 6,380억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주가 한 절반 정도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PBR상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이제 뭐 2020년도에 나온 신작들이 아마 좀 괜찮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게임주들 강세 흐름 나오는데 주가 흐름 강하게 이제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 하단을 이제 깨고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보통 이제 트렌드를 만들어주는 저점 구간부터 해서 고점까지의 한 중심 가격 정도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파동의 시작점 부근에 이제 돌파했던 그런 구간을 생각을 한다면 일단 뭐 한 37,000원 부근이 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 없으시고 지금 뭐 계속 하락 중인데 지금 매수를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신규로 사실 좀 매수를 하기에 게임주들 뭐 조정이 좀 많이 나와준다 하면 저는 괜찮다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네오위즈 홀딩스를 매수를 한다면 저는 좀 더 기다릴 것 같아요. 한 35,000원 이하, 한 34,000원까지는 좀 기다려 볼 것 같고 중심 가격대 이탈하고 나서 한번 아래로 확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는 관점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지금 이 종목 조정 나와서 저점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시장도 좋고 강한 종목들 많은데 굳이 이 종목을 사서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잘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략을 한다면 한 34,000원대 부분까지는 기다리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고요. 자, SK이노베이션이에요. SK이노베이션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되시는 종목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앞으로 뭐 자동차 배터리 쪽은 자동차 지금 전기차 보급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기 이제 답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삼성 SDS라든지 아니면 LG화학이라든지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조정이 크게 나오면 담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이 전기 자동차 보급률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내연 기관 대비해서 뭐 한 3%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뭐 내연 기관 같은 부분은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사양 섹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부 배터리를 달고 달리게 될 텐데 그런 걸 생각해 보신다면 배터리 섹터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미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현실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더 많이 나와줄 가능성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시간과의 좀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현재 매수 가격이 27만 원이시면 그렇게 평단이 지금 높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하지만 여기 보이시는 이제 갭 구간 이렇게 열린 구간이 있는데 보통 이제 대형주들이 이런 갭을 딱 열고 나면 이후에 눌림이 한 차례 나오는데요. 갭이 크게 이제 막 열리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살짝 그 갭을 띄워두고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도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갭이 좀 큰 경우들은 요 한 갭 중간 정도 가격까지는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일 이평선 이 파란색 선이 20선인데 제가 조금 진하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21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21선에 안착하는 흐름이 한 번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21선 눌림이 지금 만들어져 가는 그런 진행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갭 구간을 메우지 않는 이상은 상승 트렌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요 구간, 그러니까 지금 요 윗구간에 매물대가 굉장히 강한 부분인데 그 구간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눌림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이 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이 저항 매물대 구간을 바로 뚫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좀 있어요. 그래서 요 종목은 뭐 이대로 뭐 수익을 돌파하는 것까지 보시기보다는 매수가 위에서 약수익권에서 일단 한번 수익을 좀 챙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상승 추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점 구간을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요게 이제 뭐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20선까지 갈지 아니면 뭐 한번 내려주면서 갈지 모르겠지만, 내려줄 가능성보다는 뭐 기간 조정 아니면 그냥 기다리지 않고 올릴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전고점 부근, 그러니까 28만 한 5천 원 정도에서는 저항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선생님 만약 매수하신 가격대가 뭐 22만 5천 원 부근이라든지 20만 원 부근이었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 저항 받는 거 다 버텨내고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부분에서는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후에 조정이 나오면 타도 되는 섹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수를 또 한번 진행해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메가스터디 교육 주가가 좀 꽤나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보면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고점권에서 거래량이 이제 크게 터지는 시점을 매도 시점으로 잡거든요. 그렇다면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 지금 뭐 우파 상승 나와주고 그리고 전고점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기 때문에 기존 이제 평균 대비해서 한 1년간에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점권에서의 물량을 조금 털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제 생각에는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어찌됐든 이 거래량 크게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6만 원 매수가이신데요. 보시면 지금 앞에 이러한 이제 박스권을 돌파해내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를 제시해드리면 이 박스권 돌파하고 이렇게 저점을 잡았던 전저점 구간 26만 죄송합니다. 56,900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조금 하단, 조금 더 여유를 주고 한 56,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거래량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밀려 내려간다는 것은 물량을 좀 많이 털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거래량 터지고도 주가가 어떤 지점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점 매도하고 저점에서 이제 물량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전저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는 걸로 전략을 좀 짜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매수가 부분에서는 좀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오위즈 홀딩스 계속 하락 중인데 지금 사도 될까요? 말씀 주셨습니다. 신규로 매수할 때는 조금 하락 조정이 많이 나왔을 때 하자. 그리고 34,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좋은 종목도 많다. 이런 첨언도 주셨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저항 매물 때 눌림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 나올 수 있지만 다시 조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의 수익 났을 때 28만 5천 원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교육 56,500원 손절가 대응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까지 정리하라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784번님 전화 주셨고요. 마니커 FNG 매수가는 8,200원, 비중은 30%, 현재 16%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4784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마니커 FNG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이게 갑자기 상장한다는 뉴스 때문에 그냥 아주 뭐 팍 떨어진 뒤로 지금 지금 회복이 안 되네요. 네, 앞으로 전망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지금 보니까 3월 달 작년에. 작년에 하셨는데 네네. 3월 달에 증자를 하네요, 보니까. 예, 상장. 유상증자. 예, 예. 어머니 주식하신 지 얼마 잘 안 되셨죠? 네네. 유상증자라고 해서 이게 뭔지는 아시고요. 그게 갑자기 그냥 푹 떨어져서요. 그 회사에다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 유상증자하면 주식 한 사람한테 이제 먼저 주식을 이렇게 44%를 싸게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일단 이게 유상증자를 하는 거는 예. 주주들한테 돈을 투자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네. 어머니가 지금 이 회사 주주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 회사가 돈이 필요해요, 자금이. 네. 자금이 필요하니까 유상증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주들한테 좀 할인해서 주식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투자를 할지 말지 이건 어머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들한테 준다는 거, 얘가 주주 배정을 한다고 보시면 좋은데, 네네. 지금 보니까 예정 발행가가 4,800원대네요, 보니까. 예, 4,805원으로 지금. 4,805원. 이게 예정 발행가고 확정 발행가액은 아니에요, 어머니. 아, 예. 확정 발행가액은 아니고, 그래서 4,800원대, 아마 4,800원대가 될 것 같은데, 예, 예. 자, 그러면 어머니가 이걸 청약을 받기 전에 예, 예. 이 마니커 FNG를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 저는 이제 닭고기라서 이제 여름에 복날 그때 좀 이렇게 좀 매도하려고 그 생각을 하고 샀거든요. 실은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네. 갑자기 그냥 푹 떨어져가지고 무서워가지고요. 실은 20% 팔은 금액이 이거 30% 남은 거예요. 30%가 남고 20%를 그 3월 달에 그러면 매도를 하신 거네요? 예, 20%는 팔고요. 30%만 얼마에 남긴 거예요. 매도하셨어요? 그게 7,070원인가? 얼마 전에 매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며칠 전에? 갑자기 빠지는 유상증자 날에 뉴스, 매도하신 거예요? 예. 유상증자 뉴스 나오면서 겁나서 그냥 팔고 나서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우선은 유상증자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네, 지금 단가를 낮추려면 유상증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유상증자를 상황이에요. 좀 받으셔야 될 거고요. 예. 아마 마니커 FNG가 조금 올라갈 여력은 좀 있을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다시 한번 8,000원대 위로는 올라갈지 싶어요, 어머니.
실은 작년에 사놓은 게 10,000원까지 올라갔다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겠거니 하고서 이제 갖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갖고 계셨다가 유상증자 갑자기 급락이 나오니까 유상증자 때문에 겁이 나서 이제 손절을 일부 그렇죠. 하신 거예요. 비중 그렇죠. 축소하신 거예요, 그죠?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벌어진 거니까 어쩔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유상증자를 좀 받으셔갖고 좀 가져가 보세요. 이 시간이 좀 소요가 될 부분들은 있는데 네네. 어쨌든 뭐 육개 가격이 뭐 올라가고 있고 그러고 뭐 복날 오고 다가오고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이슈가 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유상증자는 받으시고. 그럼 제가 생각했던 그 작년에 10,000원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저는 그때 제가 10,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유상증자 생각은 않고 제가 한 5월, 6월 달까지 기다리면 한 12,000원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가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그 생각 하지 마시고요. 네네. 일단 손실을 복구하는 게 우선이니까, 그죠? 네네. 그리고 어머님이 매수하신 단가가 저항 라인 때예요. 아, 그러니까 일단 유상증자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네. 지금 한 8,000원 언저리 오게 되면 좀 정리한다 생각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그럼 더 이상 이렇게 좀 보는 거는 무리인가요? 어머니 이게 만약에 이 유상증자가요, 어머니. 네네. 어머니처럼 똑같은 주주들이 주식을 샀어요. 싸게. 네. 근데 주가가 올라가요. 팔고 싶을까요? 안 팔고 싶을까요? 아, 팔고 싶겠죠. 그죠? 그럼 그 매물 소화 과정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제법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가고 10,000원짜리 때 위로 못 올라가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회사가 정말 매력적으로 막 실적이 폭증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니커 네. FNG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어머니. 아,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유상증자를 받으시되 네. 한 8,000원 언저리가 오게 되면 유상증자 받으신 거를 일단 파세요. 아니면 그 유상증자 보유 물량까지 합쳐갖고 절반을 파시고 나머지만 좀 더 보시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전화를 주세요, 어머니.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소공 투자하시고요. 네, 마니커 FNG 문의 주셨습니다. 유상증자를 받으시는 게 좋다 말씀 주셨고요. 다시 8,000원까지 올라갈 여력은 남아있다. 또 이 8,000원 언저리에서 유상증자 받은 건 정리하고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49번님 전화 주셨고요. 오리온 매수가는 12만 1,000원, 비중은 10%, 현재 0.4%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3049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리온 문의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지금 가격이 괜찮아서 다시 들어갔는데 네. 지금 모르겠어요. 상승 여력이 있는지 조금 많이 버벅대거든요, 주가가. 단기로 보신 거예요? 아니요. 중장기로 실적이 보신 와서 좀 가져가고 있는데 음. 더 떨어지면 살지 아니면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건지 좀 한번 여쭤보려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고요? 사실은 이거 저번에 한번 샀다가 13만 원에 한번 팔고 다시 가격이 좋아서 들어왔거든요. 그게 무슨 장기 투자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랬는데 물렸네? 요번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렇네요. 그러니까 물렸어. 네. 처음에 얼마에 사셨는데요, 처음에? 제일 처음에요? 그때는 이제 11만 9천 원대 사서 13만 원에 한번 매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다시 산 거예요. 가격 11만 괜찮아서 분할 9천 원에 매수. 사셨다가 네? 11만 9천 원에 샀다가 13만 원대 팔고 요번에 다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한 11만 한 8천 원까지 생각하고 분할 매수 들어갔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 옛날처럼 11만 8, 9천 원대는 안 올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오리온을 매수하신 이유는요? 초코파이 좋아하세요? 그냥- 초코파이? 아, 그것도 그런데 실적이 좋더라고요. 실적은 좋죠, 실적도 당연히. 초코파이 드세요? 초코파이도 좋아하고 꼬북칩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꼬북칩도 좋아하신다고요? 네. 오. 앵커님도 꼬북칩 좋아하신다는데요? 자, 네. 실적이 좋아요, 그죠? 네. 실적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조금 원가가 근데 뭐 참 그렇다고. 이게 배당이 쥐꼬리요. 네, 그건 그렇더라고요. 네, 배당이 쥐꼬리. 네. 실적은 좋은데. 그래서 오리온 말고 오리온 홀딩스를 얘기를 해줬는데 오리온을 사셨네. 홀딩스도 예전에 한번 샀다가 매도를 했어요. 13,000원대 들어갔다가. 저한테 투자한다고 하지 마세요. 예. 뭔 투자요? 트레이딩이구만. 그렇죠. 오리온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네. 지금 이제 어찌됐든 간에 좀 여유 있게 그러니까 보니까 한 몇 개월 정도 쭉 가져가셨다가 좀 네, 올라가면 맞아요. 일부 정리하시고 네. 그게 좀 빠지면 이게 또 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리듬을 네. 타는 건 되게 좋거든요. 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괜찮아요. 네. 지금은. 근데 이게 만약에 리듬을 타다가 시장이 꺾이는 흐름도 나왔으면 그거 박살날 수가 있어요. 그건 꼭 기억하고 계세요. 맞아요. 예, 리듬 타는 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네. 한 번 엇박자 타버리게 되면 거기에서 수익 난 거 이상 까먹을 수가 있어요. 이건 꼭 기억하고 계시고 네. 오리온을 보면 네.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시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봉 차트보다는. 네네네. 월봉 차트를 보면 코로나 때 20개월선 깨졌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21선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면. 네. 그러면 주봉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주봉은 여기 네. 120주선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거든요. 네. 여기 사이에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네. 얘가 주가가 저항 받았다가 올랐다가 요걸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보여요. 네. 그럼 만약에 시장에 변동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저점 네. 자리대가 11만 8천 원 자리대잖아요. 여기. 네. 요 자리대는 안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지시는데 네. 여기에서 요 원저리대까지는 변동성이 생겼을 때 눌러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나는 이게 11만 8천 원짜리 지지가 될 거야. 그 부분들 하게 되면 밑으로 쭉 네. 걸어놓는 게 좋겠죠. 얼마까지냐면 11만 한 4천 원 정도? 11만 4천 원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 정도까지는 여유 있게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쭉 걸어놓고 체결 다 됐으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냥 뭐 체결돼 있는 것만 가져가시는 게 더 낫죠. 근데 저기 궁금한 게 이게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시장에. 이 순환매가 아직 안 돈 걸까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아, 시장에서 소외가 된 것 같다고요?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의 관심을 받을 종목을 하시려면 그런 것도 갖고 있긴 트레이딩을 해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오리온은 지금 보면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아니에요. 네. 그죠? 배당 네. 얼마 받으셨어요? 배당 안 받은 것 같은데. 완전 트레이더시구만. 배당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오리온 홀딩스를 보면 오리온 홀딩스의 차트 모양이 훨씬 더 낫죠? 네, 그거 그죠? 그래요. 네. 그리고 얘가 배당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얘가 은행이자 2배가 넘네요, 보니까. 네. 4.9%니까. 네. 그러면 이건 이미 늦었고, 그럼 오리온 만약에 이게 조금 그 시장에 네. 있어서의 관심이 좀 없는 것 같다라고 네. 하게 되면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좀 너무 소외가 됐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일단 매수는 좀 금지를 해놓고 보는 거고. 그리고 원래 중장기 투자를 할 때는요,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조정을 쭉 받잖아요. 네. 그런 종목을 모아가는 게 중장기 투자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시장에 관심 있는 거, 지금 이제 뭐 반도체라든가 막 네.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렇게 이제 관심이 막 생기잖아요. 그럼 네. 그쪽에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거고 우선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단기 추세적으로 하는 거고
네. 중장기는 시장에 관심이 없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나마 네네. 여기에서 좀 조금 덜 그러니까 시장에 관심도 있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런 네.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는 하이닉스, 현대차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장에 네. 관심은 있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가장 적당한 선은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그런 것들, 그런 네. 것들이 좀 낮고, 그 다음에 네. 난 시장에 이슈가 되는 것들을 할 거야 라고 한다라면, 그 어느 정도의 그 재료나 이슈를 가지고 한다라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자회사 상장이라든가, 그럼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네. 그럼 SK 자회사 또 상장하잖아요. 네. 그런 이슈를 가지고 조금씩 모아서 움직일 때 파는 거. 네. 그런 식으로 분류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음식료 섹터들 같은 경우도 이게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순환이 나왔었어요. 순환이 나왔다가 이게 이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때 다른 네. 쪽의 흐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반대로 얘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한다라면 네. 뭐 오리온도 좋은 부분들이지만 저는 지주사 오리온 홀딩스가 좀 더 낫다고 보고 근데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반대로 네. 바꿔보게 되면 롯데 지주나 이런 것들도 괜찮다고 봐요. 이런 거. 전 이런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롯데 지주 같은 경우도 배당도 오리온보다 훨씬 더 많네요. 실적도 좋고. 그러면 이런 네. 종목군들을 오히려 모아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성공 네.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리온 문의 주셨습니다. 주봉, 월봉으로 보는 게 좋다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뭐 오리온보다는 오리온 홀딩스가 더 낫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자, 또 롯데지주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배당도 더 높고 실적도 더 좋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SK 케미칼 우선주, 모베이스 전자인데요. 새 종목은 이주영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텍, 뭐 신성 ENG하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그린 뉴딜 테마가 불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인데, 이 종목 현재 보유하신 가격대가 1,450원의 비중이 20%세요. 1,450원이면 뭐 최근에 이제 사신 것 같은데 여기 아마 요런 박스권을 돌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붙으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이 지금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은 저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한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전고점에 이런 저항권이 있는 구간이 이렇게 이제 저항자리 되는 위치에서 이제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시장이 조정이 살짝 나오면서 이제 또 어저께도 추가적으로 더 밀려 내려왔고,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 터진 이 저점을 갖다가 기준봉으로 삼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구간은 이제 어제 시장이 뭐 안 좋아서 이탈을 시켰다는 뭐 관점이라면 오늘 반등으로 이렇게 요 가격을 지켜줘야 되고요. 1,100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지켜준다고 하면 제 생각은 며칠 안으로 뭐 20선 눌림 한번 밟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뭐 고점권에서 보시면 뭐 매물대 많은 자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팔려고 하는 본전에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 구간에 이제 에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많이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이라 올라올 때도 다시 한번 이 가격대 11,000원 조금 안 돼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한 1,700원 정도? 1,500원에서 7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매수 비중이 20%, 요거는 솔직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짧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손절가를 10,000원 이하, 9,900원으로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뭐 11,000원 정도인데 매수가 위로 조금 올라오면 일단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풍력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주가가 좀 괜찮게 이번에 상승기에 반등 흐름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이 앞쪽에 있는 전고점 저항대 부근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어요.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CS-윈드를 이제 좀 대장급으로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참고하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면 지금 요 구간의 매물대가 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구간을 쉽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뭐 주가는 쭉쭉 올라가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하면 다시 한번 조정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꼭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손절가를 설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중장기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중장기로 가져가겠다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추후에 주가가 2만 원, 3만 원 가더라도 요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뭐 요번에 5파 상승을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5파 상승이 뭐 이 전고점을 돌파할지 못할지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요 그린 뉴딜 관련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인다면 뭐 할 수 있을 거고, 그러지 못하다 하면 아마 밀려 내려갈 건데, 손절가 이탈 안 나온다면 한번 보유해 보시고요. 손절가 이탈 나온다 하면 정리 관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케미칼 우선주인데 이분은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단 우선주를 매수를 하셨다는 것도 좀 대단하신데, 그게 이제 가격이 17만 5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우선주를 하필이면 매수를 하셨을까? 그냥 SK케미칼도 아니고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제 장이 좀 안 좋을 때 여러분들 좀 시장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선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뭐 저기 삼성 관련된 우선주, CJ 관련된 우선주들은 다 급등이 나왔는데, 장이 안 좋으면 이제 품절주들 그리고 우선주들 이렇게 이제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SK케미칼 우는 이미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뭐 지금 그 흐름에 따라서는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SK 케미칼이랑 같이 간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주 매수하신 분들 계속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SK케미칼이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저점 구간까지는 다 밀리고 나서 지금 돌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 지금 단기적으로도 보면 이런 추세를 이제 벗겨내고 상방으로 좀 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러면 SK케미칼 우선주도 따라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했던 포기한 중심 가격 정도 보면 한 16만 8천 원 정도, 이 정도 지금 보면 앞쪽에 이런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때 이렇게 이제 언더슈팅 나온 구간들 빼고요. 이렇게 이제 매물대가 있는 구간의 하단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17만 원 조금 안 되게 왔을 때 손절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뭐 SK케미칼 계속 완전 장기적으로 보고 갈 거야 하시는 분이라면 뭐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쭉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배당 받는다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더 많이 내리면 그때 추가로 배당 더 받을 거야 생각하시고 매수를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탈출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번에 반등기에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모베이스 전자인데요. 모베이스 전자에 두 종목이 있습니다. 모베이스가 이제 모회사고 모베이스 전자가 이제 자회사로 있는데, 모베이스도 그렇고 모베이스 전자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관련주들이 다 움직일 때 같이 이제 좀 따라 움직였죠. 기존에 이 종목들은 이제 윤석열 관련주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지만 주가는 딱히 그렇게 크게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으면서부터 이제 주가가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200원 정도에 지금 물려 계시거든요. 한 10% 정도 손실 구간이신데 그냥 버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웬만하면 뭐 이렇게 버텨보시라는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일단 대선 주기도 하고요. 바닥권에서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오른 건 아닙니다. 한 15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물론 뭐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일단 대선주들에서는 이 정도는 그냥 뭐 살짝 바람이 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상승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대선주들 보실 때 기업적인 부분을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종목이 더 좋고 왜냐 상패 가능성이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모비스전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닥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괜찮아요. 2020년도에 실적이 이제 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억이 나왔는데 그 전년도 보시면 한 109억 그리고 지금 뭐 부채가 뭐 한 5천억 정도로 좀 많은 편이라서 이 부분이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뭐 자본도 지금 현재 주가랑 뭐 흡사하게 비슷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이제 올해 전망치,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57억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요거 나누기 뭐 4를 하시던지 해서 1분기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다. 어쨌든 상장 폐지는 될 종목은 지금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이대로 일단 가져가시면 매수가기로는 한 번 정도 분명히 튀어줄 가능성은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윤석열 관련주들이 다 안 움직이냐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오늘 뭐 모엔즈라는 종목도 관련주로 엮였고요. 신규로 이제 엮이는 종목들이 좀 더 탄력을 강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고 기존에 이제 서현이나 서현탄메탈 그리고 모베이스전자처럼 덕성이나 이렇게 그 기존에 좀 활발했던 종목들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을 좀 쭉 이어가다가 나중에 후발주들과 함께 다 같이 이제 폭죽을 터뜨리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날이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면 분명히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적이 컨센서스대로 받쳐준다고 하면 주가는 분명히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 뭐 자동차 섹터들 조정을 조금 받은 부분들이 있지만 요거 한 4,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잡고 이대로 한번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성 데이터테크 손절가는 9,900, 목표가는 11,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에서 정리하고 다시 보다는 의견 주셨고요. 손절가 이탈 없으면 정리해보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SK케미칼 우선주보다는 본주가 좋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더 가져가자, 또 탈출하고 싶으면 이번에 반등 시에 빠져나오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모베이스전자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대선주로 엮여 있는데요. 좀 버텨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 위를 분명히 오를 거다. 목표가는 4,000원 잡아주셨습니다. 1분기 실적까지 체크해보자 이런 말씀까지 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네, 1562번님이 전화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4,700원, 비중은 10%, 현재 14%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재훈 의원님께서 4,200원이 왔을 때 다시 전화하라는 말씀을 주셨다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자, 의원님 좀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200원 안 왔잖아요. 4,140원까지 왔었어요. 어찌됐든 4,200원 안 왔잖아요. 그게 그건 같아서요. 같은. 지금 이게 이수페타시스가 네, 참 괜찮은 회사예요, 이게. 네. 근데 문제가 이 자회사가 참 욕 나오네요. 이게 이수페타시스의 연결 실적을 보면 네.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별도로 보면 이 회사 실적 잘 나와요. 네. 개별로 보면. 그렇다는 네. 얘기는 자회사가 이수페타시스가 번 돈을 자회사가 다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돌려 세워줄 필요성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근데 PCB 업황이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라.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네.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좀 저항 자리대에 좀 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여기가 이제 매물대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여기가. 네. 근데 요거를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움직여 줘야 돼요.
네. 그럼 이제 고민이 될 게 일단 거래량이 좀 늘어났으니까 아 이제 좀 바닥은 나온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제 비중이 10%시니까 일단은 기다리셔요. 기다리셨다가 네. 한 3,700원 정도 때 오잖아요. 아, 다시 내려오면요? 3,700원. 네. 그 정도 오게 되면 이제 비중을 조금 늘려보세요. 아, 한 5에서 그 10%. 그럼 비중 늘리는 거는요. 음. 내가 산 금액만큼 더 사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나는 이 종목을 물려 있어서 나는 반등 나오면 빠져나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추가 매수 일부 해서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이 있어요. 끌고 갈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사실 징글징글 맞죠? 이 회사. 그죠? 빠져나오고 싶죠? 매수가만은 확 던져버리고 다른 종목 하고 싶죠? 실은 저거 4,300원 아니 3,500원 이때 나올 때 정말 팔고 싶었는데 참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상담하고서는 지금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원래 좋아요. 원래 이게 물타기를 하는 거는 2배수를 해야 돼요. 2배수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단가가 확 낮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500만 원을 사면 1,000만 원을 더 사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응을 못 하세요. 어머니가 대응을 안 했잖아요.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2배수를 했는데 저가를 깨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그 추가 매수한 물량이라도 얼른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어머니는 대응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 회복을 했어요. 그죠?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좀 손실이 나고 한 15% 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서 절반을 줄여서 다시 눌러줄 때 매도했던 비중만큼 다시 사는 거. 아,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네. 그거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나는 그냥 올라갔으니까 좀 기다릴래. 조정을 좀 기다릴래. 그래 기다렸다가 3,700원 밑으로 3,700원에서 한 3,500원? 그 정도 왔을 때 비중을 조금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낮추는 방법. 네.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음,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판단은 일단 어머님이 이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마 여기 이게 좀 매물 구간이라 여기서는 조금 쉴 수는 있어 보여요. 매물 소화하고 나서는 좀 더 반등 시도는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고 여전히 매수가 정도 때까지 4,7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일단 좀 더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이에요. 아,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수페타시스 문의 주셨습니다. 자회사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일단 기다리다가 3,700원 아래 정도 왔을 때 비중을 5%에서 10% 정도 늘려보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90번님 전화 주셨고요. SK바이오팜. 매수가는 11만 4천 원, 비중은 30%, 자 3.9% 정도 수익 보고 계십니다. 2590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SK바이오팜 좀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 나름 이제 주가도 많이 조정받고 뭐 CMO 그쪽으로도 그거고 요즘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와서 샀는데 네. 네, 좀 길게 가려고 샀거든요. 네. 선생님한테 여쭙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장기로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11만 4천 원에 30%. 근데 비중을 너무 확 담으신 것 같은데 한 번에 30%를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 사실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을 보면 네. 이 백신에 대한 얘기가 코로나 백신을 어디에서 만들고 뭐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올라요. 그죠?
네.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제 6개월차 보유해서 물량이 좀 풀렸어요. 네. 성장의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쁘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머님이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라면 뭐 나쁘진 네.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비중이 이게 주가가 또 눌릴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저는 한 12만 원대 중반, 한 12만 5천 원에 13만 원? 네. 그 원저리 때 오게 되면 한 3분의 1만 좀 줄여 놓으세요, 어머니. 아. 3분의 1만 줄여 놓으셨다가 그러면 20%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받다가 나중에 이제 이 종목이 좀 밀릴 수가 있을 거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막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박스권역에서 지지부진하게 좀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돌리든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그러니까 이제 12만 5천 원에 13만 원 그 원저리가 좀 저항자리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됐을 때 3분의 1 정도나 절반 정도를 파시고 나머지만 추이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이해했고요. 네네. 지난번에 SK로 상담을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네. 예,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빠른 시일에 30만 원이 넘어서 예, 그거를 이의 실현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더 갖고 가셔도 됐는데 성공 투자하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SK 바이오팜 문의 주셨습니다. 12만 중반에서 13만 원 정도 왔을 때 3분의 1 정도 줄이고 나머지 가져가 보자 이런 말씀 주시면서 또 SK까지 감사 인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 두 분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